오늘은 제가 경매 검색하는 방법,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자주 사용하는 지땡 옥션을 이용해서 제가 경매 검색을 어떻게 하고 물건을 찾아내는지 이거를 직접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. 그 전에 제가 얼마 전부터 광고를 시작한 미쓰고 부동산, 이 유료 경매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잠깐 광고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가 좋냐면 저렴해요. 3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고,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만 하고 뭐 싸다 이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. 회원 가입 시에 파트너 코드라는 걸 넣는欄이 있어요. 거기에 제 파트너명을 넣으면 SHINCJ, 이게 제 파트너명이거든요. 이걸 넣으면 1년 플러스 3개월 추가 이용권을 준다고 해요.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앱 검색창에 미쓰고 부동산 찾아서 잊지 마시고. 자, 유료 경매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습니다. 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하는데, 첫 번째로 기일별로 검색을 하는 게 있어요. 날짜별로. 이 방법은 직장인들에게 좀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왜냐하면 직장인들이라면 뭐 휴가를 내거나,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휴가를 내고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, 경매를 했기 때문에, 지금이야 물론 뭐 대리인, 뭐 가족이나 지인들을 대리입차를 보낼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처음엔 자기가 직접 가보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좀 한정적으로 고를 수밖에 없지만, 그래도 경매 물건은 넘치고 넘칩니다. 오늘이 12월 11일인데 그렇다고 너무 뒤에 물건을 고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. 왜냐하면 힘들게 이제 휴가까지 받고 경매 물건을 골랐는데 조사까지 다 했어요. 너무 뒤에 있는 물건은 언제 또 취하가 되거나 변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, 그래도 최소 한 다음 주나 뭐 2주 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물건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제가 다음 주 뭐 20일이나 21일경에 뭐 휴가를 사용 예정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제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. 먼저 뭐 인천, 제가 과거에 아주 자주 갔었던 인천, 뭐 여기서 또 이제 용도에서 아파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물건이 경매 진행되는 날 좋아요. 왜냐하면 좀 내 물건이 다른 물건에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. 제가 사용하는 유료 경매 사이트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KB 시세가 나와 있어요. 저는 이걸 좀 자주 활용을 하는데, 자, KB 시세랑 좀 먼저 경매 감정가 그리고 유찰된 가격이랑 좀 비교를 하는 거죠. 뭐 2억 4,100인데 KB 시세가 6억 5천. 한번 좀 관심이 가죠. 이런 거 찍고 딱 들어가서 보는 거죠. 자,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, 물건 나와요. 그렇죠. 옆에 보면 이제 등기부등본, 뭐 감정평가, 현안요구사서, 법원문건, 접수내역 뭐 쫙 나오는데, 이거를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어요. 마음에 제가 이제 고른 물건, 이거는 정말 조사를 해야겠다 싶은 물건만 이런 내용들을 다 봐야지,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죠.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, 권리 분석. 자, 친절하게도 권리 분석도 다 돼 있습니다. 웬만한 유료 사이트는. 자, 임차인 현황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어요. 없죠. 전입일자보다 선순위의 근저당,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이 있어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,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권리 분석 끝. 예, 끝이죠. 다음으로 볼 거, 뭐 이제 내용을 쫙 봐서 보면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가 나와요. 뭐 실거래가가 쫙 나오는데, 최저가랑 거래 금액이랑 좀 보고 이 가격이 매력적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거죠. 자, 최저가가 2억 4,100인데 최근 실거래가 11월, 불과 얼마 전에 7층이 2억 6천이에요. 그리고 2억 5,500, 2억 4,400, 올 가을경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, 딱 이것만 봐도 크게 메리트가 없죠. 그러면 바로 그냥 창 닫게 하고 넘어갑니다. 예, 넘어가요. 그리고 이제 다음 물건, 이것도 뭐 70% 한번 유찰이 됐지만, 시세가 3억 7천, 2억 6,800.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? 좀 관심이 가죠. 이것도 딱 찍고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또 뭐 관리비가 여기 보이죠? 관리비 미납, 3개월 정도 미납이 됐고, 다 바로 이제 임차인 현황. 이거는 대항력이 있어요. 대항력이 있는, 잠깐 보시죠. 근저당가보다 선순 2018년 전입 신고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. 그런데 친절하게도 임차인 조사 내역에 보니까 블라블라블라 써 있는데, 김신영 이분은 채무자 겸 소유자 망 최나이는 상속인. 상속인이면 뭐 거의 뭐 가족이죠. 이거는 뭐 보증금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임차인으로 보여지고요. 자, 다음 쫙 내려서 이제 거래 금액,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니까, 자, 최근에 10월에 2층이 3억 2천에 거래가 됐고, 뭐 3억 7천, 3억 9천. 자, 이렇게 거래가 됐고, 지금 최저 가격이 2억 6,880만 원. 물론 한번 유찰이 됐죠, 지금.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다 싶으면, 자, 다음은 저 같은 경우는, 자, 네이버 부동산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. 자, 신흥아이파크. 자, 쫙 나오죠. 실거래가.
4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, 아까 뭐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던 금액과 동일하죠. 자, 그러면 이제 좀 호가를 볼 필요가 있죠. 호가를 전용 149제곱미터 매매 그리고 가격순 동일 매물 묶어서 딱 보면 호가는 한 3억 5천, 최저 3억 5천에서 금매라고 하는데 3억 5천에서 뭐 3억 후반대 그리고 4억 뭐 초반대도 있고, 자, 이렇습니다. 지금 최저 가격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요.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사진도 보고, 사진 보고요.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좀 디테일하게 사진을 쭉 훑어보고, 그리고 뭐 배치도도 보고요. 그리고 지적도를 보니까 이게 인근 지역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, 그리고 뭐 인하대학 병원이 보이고요. 오, 숭이역, 인천 이게 몇 호선이죠? 어쨌든 숭이역 근처에 있는, 그리고 중학교도 있고, 뭐 그렇게 입지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네요. 자, 관심이 가요. 관심이 가면 이제 그 임차인, 그쵸? 이 선순위 임차인, 이 임차인이 정말 진성인지 아니면 가족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이 물건의 핵심이겠죠. 뭐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뭐 등기, 감정평가서 이런 내용들 다 보고 정말 관심 있다 싶으면 이거를 저는 이제 출력을 해서, 그리고 현장 조사를 가고, 그리고 입찰가를 정해서 입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. 자,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. 자, 두 번째는 지도 검색인데요. 자, 경매 검색에 가면 여기 지도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. 지도 검색은 이거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의 물건만을 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, 저는 최근에 경기도 용인시가 좀 관심 지역이어서 그쪽의 지역의 물건을 많이 보고 또 조사도 많이 했었는데, 한번 제가 관심 있던 지역을 볼게요. 용인시, 이런 식으로 뭐 용인시 수지구의 뭐 성목동 물건만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지도로, 한 다음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하면, 자, 이 주위의 물건들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. 성목 좀만 넓힐까요? 예, 이렇게 하면 이제 성목역을 주위로 물건들이 아파트 이렇게 있죠. 이렇게 검색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제가 투자 가능한 금액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금액 범위 안에 있는 물건들 위주로 보통 검색을 합니다. 뭐 10억, 8억, 5억대 물건도 여러 개 보이고,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, 뭐 8억, 10억은 나한테 좀 부담스럽다. 그러면 여기 5억짜리 있잖아요. 5억짜리 물건을 딱 찍고, 이게 언제 입찰하는지 12월 19일이에요. 그리고 확인하고 물건을 상세 보기를 들어가서 해당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. 자, 감정가 5억 8,500,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미납이 되어 있네요. 뭐 빈집일 확률도 높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자, 바로 이제 임차인 현황 봐서 바로 권리 분석 들어갑니다. 권리 분석을 쫙 보니까 뭐 임차인 없어요. 자, 권리 분석 끝났죠? 예,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과 최저가를 좀 이제 여기서 또 바로 경매 유료 사이트에서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. 6억, 6억 3천, 6억 6,500. 뭐 지금 감정가가 5억대니까 최근 거래가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매 물건은 1층이에요. 20층이 최근에 6억에 거래가 됐으니 뭐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지만,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지도로 검색하는 거는 뭐 실거주 목적이거나 이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겠죠.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아파트에, 이 동네에 꼭 살아야 한다면, 비록 1층이긴 하지만 한번 뭐 손품을 팔아서 시세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. 자, 이렇게 지도를 활용을 해서 원하는 지역 인근에 어떤 물건들이 나왔는지, 내가 잘 아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실거주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도 경매 물건을 찾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좀 자주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, 신권 아파트 물건을 고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종합검색 있죠. 종합검색에 들어가서 신권 물건만 쫙 리스트해서 거기서 물건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우선 전국으로 넓히면 너무 넓으니까 뭐 좀 지역을 좁혀서 경기도를 선택을 하고, 다음은 이제 용도를 선택을 해야겠죠. 저는 이제 아파트 그리고 뭐 주상복합까지 이렇게 아파트 물건만 볼 거다. 다음에 자, 이제 여기서 신권 물건을 고르는 거, 아마 이게 뭐 경매 유료 정보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다 있을 거예요.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태라고 있죠. 상태. 여기서 상태에서 신권만 골라서 검색을 하면, 자, 오늘 이후 물건들의 신권
아파트 물건들이 쫙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서 나오게 되겠습니다. 상당히 많네요. 178건. 자, 뭐 날짜를 좀 더 좁힐 수도 있고, 뭐 지역을 뭐 저는 경기도로 했지만 경기도 무슨 시, 그리고 뭐 몇 개 복수로 이렇게 원하는 지역만 이렇게 골라서 범위를 좀 더 좁힐 수는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골라서 웬만하면 저는 신건은 다 봤어요. 최근에 신건은 좀 관심이 있어요. 왜냐면 보다시피 뭐 조회수, 오른쪽에 보면 조회수 있잖아요. 조회수도 크게 높지가 않아요. 신건은 대체로. 그래서 이제 적은 경쟁에서 좀 낙찰의 확률을 높이고자, 물론 제가 얼마 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신건은 아니었어요. 근데 그리고 최근에 또 신건을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게, 이제 감정평가가 올해 좀 부동산이 좀 하락됐을 때 감정평가된 그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감정평가가 저평가된 물건을 골라서 좋은 가격으로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역시나 여기 나와 있는 이 KB 시세와 감정가를 비교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메리트가 있다 라고 싶은 물건을 골라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쫙 물건을 한번 쭉 볼게요. 제가 쭉 보는데 크게 시세와 감정가가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첫 페이지는. 자, 두 번째 페이지 넘겨서 쭉 보면, 자, 경기 김포시 KB시대 4억 3,300이고 신건에 4억 800으로 진행되는 물건이 있네요. 뭐 요즘에 말이 많은 김포시 한번 물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무동, 이거 아무래도 제가 한번 입찰에 참여했던 물건인 것 같긴 한데, 뭐 제가 뭐 안 가본 지역이 없어서 경기도는 대부분 가본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.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. 장릉마을. 4억 800이면 제가 조사했을 때보다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자, 관리비 250만원 미납돼 있고, 이게 아마 대형 평수죠. 57평, 전용 57평이니까 이게 69평형인가 그럴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아파트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임차인 없어요. 권리문서 끝. 등기부 채권 총액이 5억 9천. 예. 쫙 내려가서 사용승인 2002년식 아파트고, 자, 거래 내역 쫙 나오죠. 자, 실거래가가 4억 4천. 최근에 2층. 오. 근데 10층이 4억 800. 모르겠어요. 예, 조금, 이거, 대형 평수는 그 동에 따라서, 제가 또 이 아파트 좀 아는데, 동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르고, 또 이제 해당 아파트의 컨디션,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서 뭐 금액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, 이거는 정말 현장 가서 잘 봐야 돼요. 예, 현장 가서 잘 봐야 하기 때문에, 만약에 정말 이 물건이 올해 여름경에는 또 3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지, 이건 신건입니다. 신건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 라고 싶으면 현장 조사가 이런 물건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물건을 좀 효율적으로 검색을 해서, 물론 초보자, 처음 이제 경매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물건 하나하나 들어가서 뭐 이제 거기에 등기부 등본, 감정평가서, 현황조사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것도 공부예요.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. 처음엔 다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하기에는 시간도 시간일 뿐더러 효율이 없어요. 예, 많은 물건을 빨리빨리 보고 좋은 물건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좀 스킬, 노하우를 오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런 거를 많이 해보셔서, 이게 제가 알려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. 자기 거화 시키는 게 중요하죠. 자기만의 그 스타일. 그리고 많이 해보면,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경매 낙찰받은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, 정말 많이 하다 보면 자기만의 감, 그리고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. 정말 제가 몇 번 말하지만 현장도 가보고 입찰도 해보면 본인만의 좀 감이 잡히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. 그런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낙찰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이제 물건 검색이 되겠죠. 권리분석 보셨죠? 오늘 권리분석 하는데 뭐 어려운 물건 있습니까?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. 안 하면 돼요. 처음엔 안 하면 돼요. 예.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쉽게 접근을 하시면,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꾸준히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네, 벌써 12월이네요. 예, 12월 연말 막 이제 정신 없죠. 정신 없을 때, 뭐 이럴 때 경매하는 것도 정말, 다른 사람들이 약간 경매에 신경을 안 쓸 때, 이런 연말, 연초 이런 시기에 좀 입찰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신차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